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옥 한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신 분들은 집안에서 꽤나 기대를 받으셨던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기둥과 대들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옥에서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한옥은 여러 목조 건축 중에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기둥의 구조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둥은 지붕과 집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고 지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직 부재를 말합니다. 만약 기둥이 부실하다면 집의 구조 역시 단단하지 못하겠죠. 이런 이유로 기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옥에서 기둥은 그 형태와 사용되는 위치, 길이 등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둥을 평주라고 합니다. 평주 중에서 모서리에 세우는 기둥을 따로 귀주 또는 우주라고 합니다. 귀주는 다른 기둥보다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평주보다 조금 더 굵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주를 굵게 사용하면 집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 내부에 평주보다 더 긴 기둥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기둥을 고주라고 합니다. 높은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대들보 위에는 아주 짧은 기둥을 놓기도 하는데 이런 기둥은 동자주라고 부릅니다. 지붕의 석가래를 받는 부재를 도리라고 하는데 이 도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리를 종도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종도리를 지지하는 짧은 기둥을 대궁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기둥 중에서도 마루 아래 놓이는 기둥은 종발이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은 그 단면 형태에 따라서 사모기둥, 원기둥, 육모기둥, 팔모기둥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육모기둥이나 팔모기둥은 정자등에 극히 제한돼서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둥은 물론 방주와 원주입니다. 과거 서민들은 원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둥의 형태를 변화시킨 기둥도 있습니다. 가장 아래를 두껍게 하고 올라가면서 사다리꼴로 만든 기둥을 민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주로 방주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반면에 약간 항아리 형태 비슷하게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을 가장 두껍게 만들고 올라가면서 서서히 가늘게 하는 기둥은 베을린 기둥입니다. 이 기법은 주로 원주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휘어진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세운 기둥도 있습니다. 나무 껍질만 벗겨서 사용한 도랑주가 그것입니다. 처마 밖으로 길게 뻗은 부재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받쳐주는 기둥도 있습니다. 바로 활주입니다. 주로 추녀가 처지지 않게 추녀 아래 세웁니다. 누각처럼 높은 건물에는 누각 아래와 누각 윗부분에 각각 다른 기둥을 위아래로 세웁니다. 이런 기둥을 누하주와 누상주라고 합니다. 한옥에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형태나 길이,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이름의 기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각 기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외모와 능력에 상관없이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설이었습니다.